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이크 뉴스 헤어만입니다. 오전에 영상에 대해서 잠깐 리포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하고 삼성 SDS를 좀 이야기 드렸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 양봉이 들어오거나 시간에 걸려서 양봉이 들어올 때 한번 타점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하락하다 좀 반등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조금 눌릴 때 그때가 보통 매수목이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내용적인 거, 실적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했으니까, 그다음부터 뭐로 보는 겁니까? 예, 기술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언제쯤 할까?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들이지, 무조건 차트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처음에 돈이 들어갈 때는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의 임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기아, 한국전력,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또 방산주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조선주에는 하나오션 관련돼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죠. 자, 기아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이나 또 실적이 돌아가는 내용들 그 부분이 뭐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 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 기아 같은 경우는 한 6%대 정도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5%, 물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주 환원 같은 것도 앞으로 가치 정책을 펼쳐나갈 거고요. 현금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 그 돈 들어오면 자, 주주 환원 정책, 즉 밸류업에 많은 관심을 쏟겠다라는 내용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주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1분기, 2분기 때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장을 쭉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좀 영업이익이 좀 빠지는 과정. 지금 같은 게 하반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재고 차량이라든지 연말이 얼마 안 되기도 연식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혜택을 주면서 세일즈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해마다 2025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지금은 여기 이 구간 정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기아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꽤 오랜 기간 들고 있어서 45% 정도 이상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 대략 뭐 9만원, 9천원, 뭐 10만원 여기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한 1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가야 되죠. 뭐 이게 뭐 2, 3개월만 참 가벼운 종목이 아니라서 시간을 두고 가면서 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내력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충분히 상승했다, 눌려주는 것이 기본이다. 3개월 동안 주가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딱 보니까 2분기 말 딱 되면서 주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거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 진폭이 작은 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9만원 언더에서 하고, 쉽게 말하면 10만원, 조금 11만원 안 되는 자리 가게 되면 대략 10% 정도씩 업앤다운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요? 내년도로 가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래쪽보다는 상방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가장 보면 또 매크로가 안 좋을 때, 그쵸? 보통 싼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어쨌든 매크로 안 좋을 때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를 회수할 만한 사유가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선반영해서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해줬다라는 것들이고, 220일 이동평균선보다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갭을 두고 하락을 했습니다. 적어도 10% 이상 아래자리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거의 241 이평선에 걸쳐 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되면 낮은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한다고 건 글로벌하게 엄청난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이죠. 금리도 인하하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판매에 정말 악적인 요새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래, 악재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어떻습니까? 예, 소프트 랜딩이나 그냥 노랜딩 쪽의 느낌만 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쪽만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거 미국 경기가 상당히 경기 침체로 엄청나게 들어갈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나 사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투자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크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또 혹시 압니까? 4분기 가서 또 소폭이라도 인하 또 해주면 나름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떤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하방은 좀 경직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 좋아하시는 분, 기아, 현대차 좋아하시는 분, 현대차.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를 천천히 진행해도 되는 스타트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화장품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어느 게 더 좋을까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적으로 한국콜마를 훨씬 더 많이 봐주는 것도 맞고요. 과거부터 역사적으로도 한국콜마가 훨씬 더 훌륭한 회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뭐 제가 뭐 반론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뭐 악재가 대부분 사라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회사 기업 내용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에서 어떤 매출 보유 비중을 갖다가 한 1.2% 가까이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정도 위치에서 그러니까 전 저점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는 코스맥스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다운이 돼서 이제부터는 그냥 이 정도 수준부터 평가를 받는 거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상승할 때 지금부터는 코스맥스도 같이 움직이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A나 B나 지금부터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서도 관심이 많은 건 한국콜마가 더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 전 윗단에서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거래할 때는 트레이딩 포인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크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눌림이 들어왔나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60일 라인 쪽에 붙어 들어올 때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갭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을 겁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어쨌든 지금 68,000원 이 정도 라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알람을 68,000원 정도에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 먼저 들어오는 곳은 어떻게 들어오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악재 있었던 구간을 생각해 보면 9월달 이전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맥스 기준으로. 그런데 이 구간에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움직임이 같이 가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랬다 그러면 아마 한국콜마도 크게 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68,500원 이 구간에서 모닝 알람 걸어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9월부터 딱 올라가고 같은 움직임. 이 구간만큼은 저는 어때요? 그 기간만큼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시장에서 흐름이 올라갈 때, 이제 한국 얼마 올라갈 때 코스맥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시각적으로나 일반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그런 분들로 생각해보면 코스맥스가 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구배도 좀 괜찮고 221선 이미 아래쪽에 와 있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기다려보면 좋겠죠. 아마 저는 시그널 같이 볼 거예요. 물론 그날도 시장 상황이나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한국 불만을 할지 코스맥스를 더 볼지 충분히 체크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양에서는 저는 코스맥스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한국 콜마를 좀 보고 계실 거다. 어쨌든 저는 두 개 다 모니터링 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저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2만 5천원 정도에 일단은 알람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체크해야죠. 이 구간에 안 오고 바로 위로 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것들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저는 요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체크해 보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 밑으로 들어오면 그냥 사주자. 221 라인 밑이면. 그래서 오늘도 살짝 들어왔다 또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정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종가 부분에서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시간에 관한 일단 플러스 이런 시그널 나오면 그럴 때는 좀 매수를 좀 해주는 거. 아마 여기서도 매수했거나 여기서도 매수했거나 여기서도 매수했으면 거의 뭐 기계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보면 앞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 상당히 높으니까요. 일단은 수주량이 쫙 떨어지는 어떤 이슈가 있겠죠.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한 3달 전부터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KF21 이 내용하고 기본적인 다른 내용들의 기본 매출을 좀 깔고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미 수주량을 깔고 있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고점 달리고 있는 뭐 해지넥스원이나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 사실은 그런 걸 용기 내서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그닥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불안한 마음도 많이 클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가 그 주식의 투자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주식은 쌀 때 산다. 자, 그렇다면 비싸다고 생각하면 달리는 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따라서 221 아래쪽에서 매수해주면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럼 평균 매수 단가를 221 아래쪽에서 잘 조절해 주는 쪽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오늘 바이 들어가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스타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래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도에 대한 EPS가 상당히 높아진다. 올해 대비해서 요거는 좀 제가 지난번에도 리포트 드릴 때 이야기 드렸고 이건 변함이 없네요. 계속해서.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도 제가 18,000원 이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알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 전 조금 매수를 했는데 당장 뭐 이게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뭐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내년도부터 우리가 발주 나가는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기 통합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그거 다 기능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하방은 제가 볼 땐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높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분기부터에 대한 실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대치가 좋기 때문에 4분기 정도 지금 구간, 현재 구간 정도 수준이 낮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19,000원과 18,000원 사이에서 뭐 해주면 좋겠다? 예, 평단 조절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18,500원 정도를 평균 매수 단가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물량을 담아주는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견을 갖다 바인데 당장 짧은 구간에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모습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거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음은 또 수급이 확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땡큐죠. 뭐 그런 경우는 뭐 수익실을 하고 다시 눌리면 다시 잡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업계의 IT 기업 하나 시스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 인상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이만큼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때도 이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겠죠. 이때는 8월 5일이니까 주가가 많이 눌린 거고, 조금 올라갔으면 조금 눌릴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보통 보면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조금 자리 잡는 구간이 생길 때 이 구간에서 잡아주시는 게죠. 하방은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이 구간 밑으로 내려오진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포인트적으로 보면 21,300원 기준, 이 기준으로다가 평단을 맞출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23,300원 아래쪽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제 기대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국전력이 원전 관련된 내용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큰 이익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제일 대빵인 거죠. 다른 것들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될 거다고 여러분들께서 믿는다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뭐하다? 이 종목을 또 매수해 볼 만하다. 근데 윗단으로는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윗단이 아주 높진 않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번에 고점이 한 22,950원입니다. 22,000원 보고 지금 2만원에 매수해도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구간 23,000원보다 아래쪽으로 매수 들어가는 것들은 괜찮은데 윗단으로 다 매수 따라 들어가는 거 그닥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수익성이 높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서 만약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한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뭐든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하는 것처럼 저 아래쪽으로 매수하는 쪽으로 수익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아랫단에서 충분히 또 자리를 잡아준 거. 전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9,000원 어래로 들어오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아주 스트롱 바이 좀 들어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들어오네요. 사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과정 여기 구간에서 좀만 더 아래 내려가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겨 들어먹었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 구간, 그쵸? 아주 안 좋아해. 2만원 바로 아래쪽일 겁니다. 19,900원, 뭐, 이 정도죠. 그래서 23,300원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을 해주는 쪽으로 하면서 알람 걸어두고 기다리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또 모니터링 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또 그러다 급하다 생각하면, 근데 23,300원보다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저는 매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매수 가격이 근접하지 않으면 뭐 보초병은 들어갈 수 있는데 보초병 갖고 해가지고 뭐 수익 실현이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병 보내는 것 갖고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하나오션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배 수주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인데 최근 어쨌든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이 안 좋잖아요. 그거는 조업일수가 떨어지고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파업 관련된 영향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의 이제 어떻게 돼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테니까 예상치만 부합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운사이드겠어요? 업사이드겠어요? 업사이드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치역으로 안 좋았던 우리 지표 나왔던 매크로 지표 안 좋았을 때 내용은 집어치고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나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예, 박수권의 개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하단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윗단으로 따라잡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래쪽으로 잡는 쪽을 생각해줘. 분할 매수를 보통 5번 한다라고 한다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 아래쪽에 있는 선이죠. 바로 이 선 라인입니다. 이선 라인 쪽에 가까운 쪽으로다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주면서 분할 매수 해주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오늘 뭐 양봉 들어왔다 해서 이거 윗단에서 따라잡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 잡아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또 오히려 확 쳐버려요. 그럼 사지 마세요. 많이 안 갑니다. 왜 실적 발표 안 나왔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 자체가 어때요? 예, 2분기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실 거고 뭐 판가 인상 우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구간에서 잡아주는 게 안전하다. 이것도 역시 수익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잡아줘야 34,000원 찍어봤자 15% 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가 럭키하게 드리블을 잘 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 현재 가격 31,300원에서 아래쪽으로 잡아주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쉬운 내용은 31,000원 잡아놓고 그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해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28,000원까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구간까지 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렇게 구간 안에서 잡아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바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해보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저는 케어맨이었습니다.